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 7시 41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친일파보다 종북주사파가 더 나쁘고 종북주사파보다 부정선거 문개기파가 더욱더 나쁘다. 친일파보다 종북주사파가 더 나쁘고 종북주사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부정선거 수사를 뭉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예, 방송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안 들어와서 시청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대로 잘 송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 소속 고 최수근 상병 사망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엔 최상병 특검법이 오르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즉석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30일 만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5월 말로 끝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회까지 가지 않고 22대 국회로까지 가지 않고 이달 국회로 끝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적의원 293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똘똘 뭉쳐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의결을 할 경우엔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당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공천을 못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떨어져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운데 국민의힘 현재 113명 가운데 55명이 불출마, 낙천 등 이유로 곧 국회를 떠납니다. 이번에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웅 의원처럼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 낙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표결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라고 했다고 해서 우르르 나갔다는 겁니다. 다음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 되지는 않을 거, 10명 정도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낙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떨어졌어. 이달 말까지는 국회의원이지만 5월부터는 아니야. 그럼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불출석하면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야권 의원만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나 5월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는 참석 안 해. 뭐 내가 참석할 필요 뭐 있어. 기분도 나쁜데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다음 국회가 열리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도 야권에 공조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의아해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마 똑같을 저하고 심정이 똑같을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 이제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여러 가지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동훈 특검법도 만들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선거에 이겼어야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부정선거를 감시하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사전투표를 감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감시하기는커녕 사전투표를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부정선거 그거 4월 15일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십시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본인이 직접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전투표가 번번이 야당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일을 했어요. 자, 이제 본인이 곤란의 지경에 빠졌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위험에 빠질 일은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일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안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앞에 커다란 맨홀이 큰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가면 자동차가 빠진다는 걸 모두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구멍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가지 말거나 다른 쪽으로 갔었어야죠. 근데 굳이 글로 들어갔어. 그 구멍으로 자기가 들어갔어. 부정선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친일파보다 종북주사파가 더 나쁩니다. 이미 친일파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해방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죽창가 들고 싸우자는 그 종북주사파가 훨씬 나쁜 사람들입니다. 종북주사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부정선거 수사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더욱더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차를 가지고 구멍에 빠져서 자기 혼자 다치거나 죽으면 그걸로 끝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속버스를 몰고 가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빠졌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수모를 당하는 일만 남았어. 벌써 최상병 특검 만들어졌고 김건희 특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특검도 하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인가? 여기서 IQ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언짢을 것 같으니까 IQ 얘기는 빼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가면 돼, 그 길을. 내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길 피해서 딴 데로 가면 돼. 근데 굳이 그 구멍으로 빠졌어. 그럼 나올 생각을 안 해. 구멍으로 빠져놓고 그냥 들어가겠대, 계속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전 체코 주재 합병회사 북한 측 대표인 김태산 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다름이 아니라 보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야당에게 발목을 잡혀서 애쓰는 대통령을 도와야지 왜 윤석열을 욕하느냐라고 성을 버럭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자꾸 자기 밥벌이도 하기는 각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고 떠드는가?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과문에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윤석열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자,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과 적을 칠 칼과 총도 주었고 또 국민을 교양할 언론도 주었고 또 큰 믿음도 주었다. 근데 국민이 쥐어준 그 막강한 권력과 칼과 언론 하나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질질 끌려만 다니는 대통령을 국민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도우라는 얘기인가? 그런 식이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밥도 떠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어른이 아니고 무슨 어린애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가의 법도 무시하고 펄펄 날던 자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신하가 되어 하늘의 별도 따준다고 장담하던 자들이다.
근데 정작 공작새 멍석을 깔아주니까 법을 두려워하고 야당과 간첩들과 범법자들 눈치를 보며 언론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며 그러면서도 국민들 목소리는 개소리만큼도 안 되는 그런 대통령을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잊으면 수사하라! 부정선거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원성은 틀을 척도 안 하는 대통령을 들은 척도 안 하는 대통령을 돕기는 어떻게 도우며 왜 도와주라는 말인가? 명심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고래를 병신으로 만드는 칭찬이 아니라 고래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비판과 채찍질이다. 즉 귀한 자식에게 채찍을 든다는 옛 성현들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간첩들과 역적만 보호해 줄 바엔 차라리 대통령 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지난날에 국민이 쥐어준 막강한 권력과 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탄핵을 당하여 감옥으로 끌려갔던 그 여성 대통령이 억울한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윤석열에게 말하라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어제 김산 씨가 쓴 글이에요. 민경호 의원이 글을 소개합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본입니다. 국토본이 40총선의 부정선거 사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야간 거리투쟁에 돌입했다. 40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첫 번째 가두 집회가 어제 5월 1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촛불 모양의 전기 조명을 들고 40 부정선거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외쳤다. 이들은 특히 헌법수호와 국가보위는 대통령의 엄숙한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부정선거를 수사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침해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4.15에 이어 4년 만에 치러진 40선거마저 부정선거로 치러짐으로써 부정선거가 제대로 고착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앞으로 우파가 선거를 통해 집권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파 국민들이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시된 선거인 수를 초과하는 투표수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현격한 차이, 색깔과 크기에서 정해진 규격을 벗어나는 투표용지 등을 부정 증거의 사례로 제시했다. 4.15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부정선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40총선에 대한 가두 집회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집회 행진과는 별도입니다. 대통령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 6시부터 시작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말 집회는 5월 4일과 11일 황교안 전 총리, 민경호 전 의원, 안정권 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로 매주 토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횃불 집회라고 그러는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어떤 분들이 얼마나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는가를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모자도 푹 눌러쓰고 어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잡혔어요. 딱 사람들이 저를 금방 알아보고 이상로 기자 왔다, 이상로 기자 왔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올라가서 연설할 의도가 전혀 없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주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그 용산 집회에 제가 했던 발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민경욱 TV에서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잡혔어요. 저 모자 쓰고 그냥 뒤에 슬쩍 가서 앉으려다가 잡혔습니다. 지난 우리가 4.15 부정선거와 이번 40 부정선거는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15 부정선거의 총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 총선거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4.15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거나 4.15와 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외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40 총선거는 분명히 대통령 책임하에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호들 4.15 부정선거 부요 무슨 특검 하나 이런 현수막이나 그 다음에 플래카드들은 4.15 때에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40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기자적인 관점에서 이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부정선거를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수사할 능력이 없으면 하야하라고 발표합니다. 하야하라! 맞습니다. 자, 기회가 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저 두 개 현수막이나 그 다음에 이 피켓은 윤석열은 하야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이런 데 보면 윤석열은 하야하라.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대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상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 의지가 없으면 내려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틀린다고 안 하면 부정선거 일단 안 하면 수사를 강하게 그래서 안 하면 그러자면 자, 제가 제 선대 최대한 집중해서 얘기하는데요. 항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로 기자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자, 제가 좀 더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금방 끝내려고 했다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식으로, 지금 현재의 식으로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없고 당신은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읍수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하야하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가장 큰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압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기 싫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한 시간을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도 피켓은 부정선거를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윤석열은 하야하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 일단 이 말씀 말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또 해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세요. 자 이제 아까 그 말 그러면 만약 하야를 하게 되면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우리가 2016년부터 2017년 이때부터 이제 광화문에 수백만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무슨 정당에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죠. 광화문 집회를 여기저기서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집회를 한 것까지 예를 들면 도가 이렇습니다. 탄핵 무효, 문재인 구속 이런 것들 했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가 후회스럽고 그때 우리가 좀 미처 머리를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다음의 대통령을 누구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관한 우파 리더들끼리의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앞에 섰고 우리 철창용 씨도 앞에 섰고 민선 듣고 일단 제가 그래서 가나하나 이게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책임자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쓰실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황교안이라든지 민경욱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 광화문에 서시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앞에 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 이제는 저도 앞에 섰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뭉쳐서 넥스트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임기를 채울지 아니면 올해 임기를 못 채우고 당장이라도 물러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물러났을 때에
우파 후보로 누구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여기 나와 있는 리더들이 지금부터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앞에 나와서 여러분 뭐 합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러죠. 예, 여기 나와신 이런 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여서 넥스트 윤석열은 뭐 누구일까 이런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3년까지 임기를 다 채울지 거짓말들이지만 곧 그만두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보여줘야 하고 도저히 나는 윤석열 본인은 나는 차라리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물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잡아놔던 자, 제가 부어 하나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아마 이 부어는 처음일 겁니다. 자, 원치 않으시면 지금 부어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수사할 능력이 없으면 윤석열은 하야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자, 제가 윤석열은 하야하라라고 치면 여러분들 하야하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전제가 있어요. 전제인데 수사하시면 영웅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수사할 그 능력이 없다면 전제를 가지고 제가 구호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하야하라면 하야하라. 그러면 아마 처음 나오는 거일 겁니다. 자, 제가 구호를 선창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하야하라. 네, 무조건 하야하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전제. 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데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제 뭐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그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을래다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거기 집회에 오셨던 분들이 저를 금방 알아보고 이상만 기자 왔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앞에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다만 뭐 제가 하야를 주장하는 거는 의지가 없거나 그러면 능력이 없다면 물러나라는 겁니다. 자, 네. 여기 내일 집회 예고가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부방대에서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용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40총선 부정선거 수사 촉구 및 국민대회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이 슬로건은 죄송합니다. 이 슬로건은 지난 4.15 총선 때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맞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4.10 부정선거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물론 부방대를 이끌고 계시는 황교안 전 대표, 또,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민경우 의원도 아마 또 연단을 올릴지 모르는데, 투쟁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부정선거 수사해 주십시오가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내려오세요. 하야하세요. 라고 구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올라가서 하야를 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지, 민경욱 전 의원도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회에
이번 40선 부정선거에 관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 하야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뭐 여러 신문에 또 광고를 목사님이 내셨어요. 이게 목사님이 낸 광고입니다. 부정선거 명백하다. 4.19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공개하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4.19라며요. 4.19로 맞짱 뜨잖아요. 부정선거 명백하다. 4.19로 맞짱. 4.19의 결과는 뭐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하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뭐냐? 수많은 사람 불러서 그분들 고생시키는 것밖에 안 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의지가 하야하라고 본인이 말하지 못하는 무슨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면 빠지라는 겁니다. 빠지고 다른 목사님을 세우라는 겁니다. 본인은 윤석열 하야를 자기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 그럼 빠지라는 겁니다. 뒤로. 다른 목사님을 내거나 다른 리더를 내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만 고생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자, 앞에 서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리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많은 사람이 앞에 섰어요. 그분들이 앞에 선 만큼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앞에 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요. 이번 40 부정선거 집회에 앞장선 사람은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수사해달라, 수사하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효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주장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경우는 탄핵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내란범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려온 걸 원치 않는다. 왜? 국민들이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5년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빨리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빨리 내려오는 것이 본인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장이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수사할 능력이 없다면 빨리 내려와라. 그래야 우파 국민들이 계속 3년 동안 계속 질질 끌면 더욱더 괴멸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빨리 내려와야 우리 우파 국민들이 빨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댓글이 들어와서 집회 장소를 용산으로. 저는 광화문에서 하시는 그 집회를 용산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다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우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파, 여기서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무리. 요 우는 소우자입니다. 소대가리 지능인 무리. 요 우자는 그 비우자입니다. 사회비 우파에 이용만 당하고 비를 받는 무리. 이 우자는 벗우자입니다. 요거 네 번째 우자는 알고 보면 좌파의 친구인 무리. 다섯 번째 이 우는 도와줄 우입니다.
바바로서 좌파만 도와주는 무리, 이렇게 5가지 부류의 우파가 있다는 겁니다. 우파에서 우는 좌의 상대어로 우도, 좌도라는 말이 있듯이 우는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인데 오른쪽이란 뜻 이외에 옳은, 정답인 등의 뜻이 있습니다. 우파는 옳은 세력입니다. 현명한 세력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말고 책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제가 책꽂이에서 가져왔어요. 별에서 온 그대,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윤섭 작가가 그 5가지 우파, 어리석은 우파, 소대가리 우파, 비우자, 사이비 우파에게 이용만 당하고 비맞는 우파, 이 벗우자, 알고 보면 좌파의 친구인 분이 여기서 도와주고 바바로서 좌파를 도와주는 분이,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우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설마 여러분은 이 5가지 종류의 우파에 속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도자들은, 이 우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세무민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내일 용산 집회에서 저와 같이 윤석열의 탄핵을 거론하지 않으면 이런 우파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역시 윤석열의 탄핵을 거론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 과문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5가지 종류의 우파의 범주로 밀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중공의 개인정보를 털리고 싶으면 알리와 테머를 이용하세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 선정기관들이 알리, 테머를 비롯한 쇼핑, 게임, IT 기업들과 광범위하게 연결해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그래픽은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서 제게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빠 가두리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추종하잖아요. 윤빠, 문빠,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로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 즉, 부정선거로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하야하라, 즉각 하야하라는 제 견해에 동의해 주시는 분입니다.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대통령까지, 나라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싫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줘야 한다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투쟁에서 빠져라, 손 떼고 빠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뭐 선약에 있어서 내일 용산 집회와 광화문 집회는 가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집회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내일 아침에, 내일이 아니네요, 모레 아침이 되겠네요, 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